Hello, this is Jason from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용 제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지식 나눔을 실천하게 된 임지순이라고 합니다. 휴학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늘 사용을 불안시키자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합니다.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2000년대 이후만 해도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사형제 부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근에 들어서도 그리고 끊임없이 사형제 부활 논의가 재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은 사형제의 부활이 아니라 사형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국의 현행법은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그동안 수차례 사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이미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우리는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형 제도란 수용자의 목숨을 끊는 처벌 방법으로 자세히 표현하면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형법 제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을 진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 분류됩니다. 사형제가 정당한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도소가 지닌 목적, 사형수의 인권 존중 문제, 오판 가능성, 국제사회의 사형 폐지 흐름, 사회가 지니는 책임, 사형제와 그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도소는 범죄자 중 전리형,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원칙적으로는 자유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사형 확정자나 벌금 반납자를 수용하기도 하며 구치소에 수용해야 할 무결 수용자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인지자를 교도, 즉 교정 및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므로 아무리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통을 부과하기 위한 시설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도소는 범죄인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위해 여러 가지 교류 등의 처우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경우에 건전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수용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 등의 공정고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 방송통신대학과정, 박사 및 전공화와 외국어 교육과정도 설치 및 운영하여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만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복귀에 유용하게 할 취지로 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수용자의 경우에는 작업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작업에 있어서도 교도소 내에서 하는 작업과 교도소 이외에 사회 각 산업체 등에서 평등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통화, 사회경합, 이휴, 가족 만남의 집 등이 있는데 이러한 처우는 중립적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방법입니다. 결국 사회인으로서 범죄자를 복귀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교도소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의견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피의자, 피고인,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헌법 제10조는 피의자, 피고인, 수용자를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가치를 갖는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인권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의 국가 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잘못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 국제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범죄자든 수용자든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는 수감자의 생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고 햇빛에 오를 수 있도록 적당한 산책이나 운동을 하며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현행법이 주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라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계인권선언 제6조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미 인간성을 잃어버린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나는 우리의 세금으로 보호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곧 오판 가능성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사형제가 정당한 행벌인지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오심의 가능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5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재판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중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경우가 무려 540건에 이릅니다. 미국의 경우 1977년 이후 사형 선고는 무죄 변경된 경우가 150명 이상입니다. 사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행벌로 설사 나중에 오심이 밝혀져도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인간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폐지는 이미 지배적인 행동입니다. 현재 사형을 완전히 또는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국가는 140개 국가로 전체 국가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유럽 등 소위 선진국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러한다, 토고, 피지, 몽디, 몽골 등이 동참했습니다. 2007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 폐지를 위한 글로벌 집행위에 결의안이 채택되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1년에 10명 이상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 수단, 예멘, 이집트, 소말리아, 요르단 정도입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예외적으로 사형제를 두고 있는 나라지만 사형제를 폐지하는 주가 점차 늘고 있고 미국 전체로 봐도 최근 집행 건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주로 동부나 북부 쪽 18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미국 전체 사형 집행의 80%는 남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11년 유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서약했습니다. 범죄 후 유럽으로 도피하며 사형 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에서 체포된 범죄자만 사형을 처할 수 있다면 평등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론의 사형 존치가 많지만 전문가와 국회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에 변호사들은 폐지에 47%가 찬성했고 2009년에는 형사법 교수 132명이 사형 폐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절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선언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10명이 사형 폐지 법안을 내기로 했으며 2015년에는 체육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에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국민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1996년에는 7대2, 2010년에는 5대4가 나왔으니 위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사형제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더 문제는 사형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가는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정책이 필수적인데 사형 집행과 동시에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대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피해자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 인물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사형이 그 사회 복귀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은 마치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해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형 대신 피해자 가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살인을 막지 못한 국가가 사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형제에 반대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반대한다는 것은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더 넓고 깊게 지겠다는 의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칸트는 사형제에 대해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어디에도 정의를 만족할 다른 대안은 없다고 언급하며 영구적 정의인 도덕법을 내세워 공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물서는 사회 계약론을 언급하며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계약 종사자들 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에 다소의 위험과 때로는 상당한 희생도 따른다며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우리는 그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그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 개혁을 파괴하였고 따라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라고 언급하며 앞서 언급한 윤보중이나 사회 방위론이 결합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외에도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하는 벤담의 주장,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형 법정주의를 주장한 베카리아의 주장처럼 사형제는 오래부터도 많은 찬반 토론을 거쳐왔습니다. 인권과 피해자의 보호 문제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지식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